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인가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월요일 같지? 어제 놀았으니까. 어제 좀 놀았으니까. 놀다 왔더니만 네. 마치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네요. 예. 오늘, 내일, 모레 3일만 일하면 또 또 쉬죠? 쉽니까? 아 네. 좋네요. 예. 도대체 나라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대표를 하는데도 뭘 하는 게 있다고 그렇게 많이 놉니까? 난 그렇게 대표하면 출근하는 게 즐거울 줄 알았어.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도 안 즐겁더군요. 네. 저는 주변에 1인 기업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친구들도 어. 평소에도 지들이 그냥 놀고 싶으면 놀면 되잖아요. 1인 기업이니까.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요일이면 기분 좋고 월요일이면 기분 안 좋고. 그러니까 진짜 기분 안 좋더라고.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제주도에 그냥 머물고 싶더라고. 그냥 안 올라가고. 네. 여러분 안 대표가 예. 쉬는 사이에 월요일 날 제끼고 네. 징검다리 연휴까지 쉬면서 제주도를 다녀왔답니다. 네. 잘 놀다 왔습니다. 네. 좋더만 제주도. 자 제주도가 오늘 좋은 건지 휴가가 좋은 건지. 예 오늘은 두 가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김상훈 기자가 미국의 파업 이야기를 하는데, 네. 미국에서 파업이 또 벌어졌어요?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려고 한다. 항구에서. 근데 그게 그냥 그냥 파업하는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LA 항구가 미국에서 가장 큰 항구인데 네. 거기서 하역이 제대로 안 되면 또 밀리겠네. 컨테이너선 붕붕 떠 있고. 예전에 우리 그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 막 줄 쫙 쓰고 난리였잖아요. 공급망, 서플라이 난리. 체인. 예.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어서 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 이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서에는 언더스탠딩의 장순원 기자가 예. 둔촌 주공 업데이트가 있답니다. 하도 맨날 물어보니까 진짜로 업데이트해야지. 뭐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네. 하여간 뭐 우리의 관심사니까 네. 들어보죠. 김상훈 기자부터 만나봅니다. 네. 김상훈 기자님 예. 먼저 보겠습니다. 언더스탠딩의 국제 전문 기자죠?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저 국제 전문인가요? 네. 국제 전문 겸 리튬 전문 겸 아르헨티나 뭐 유학파. 하여튼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왜냐면 예. 장순원 기자는 예. 둔촌 주공 때문에 계속 바쁘기 네. 때문에 나머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그 나머지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미국 이야기. 네, 파업이 미국 벌어졌어요? 이야기입니다. 뭐 정확히는 파업까지는 아닌데 태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 안 파업이라고 하고 하는 거는 천천히 사실 움직이는 그쵸. 거. 직장 폐쇄를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 파업이라고 하는 거고 네. 이번에 지금 미국 항만 창구 노동조합이란 ILWU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예. 여기에서 굉장히 태업을 조금 세게 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태업을 합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항만은 24시간 돌아가야 되잖아요. 예. 24시간 돌아가야 되는데 거기 출근하는 이제 직원들이 2교대 정도는 뭐 3교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3교대겠죠? 뭐죠? 예.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여기는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같은 그 순번이라고 하더라도 밥을 시차를 두고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계속 내리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 한꺼번에 밥 먹겠다. 그렇죠. 밥은 12시에 먹어야지, 사람들아. 그래 중법제정이네. 우리 한꺼번에 밥 먹겠다.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식당 갔더니 종업원이 같이 밥 먹고 있는. 많은 밥 좀 사람들이 먹고 갖다 드릴게요. 뭐 이제 그런 상황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안 하거나 제가 정확히 여기 고용 형태가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게 보통 그 터미널이라고 하죠. 근데 항만에 보면 이제 그 컨테이너선을 올리고 내리는 이 터미널에 고용이 되는 구조인 건데 뭐 자영업자인 건지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내가 출근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생기겠죠. 예. 뭐 여튼 정확히 고용 형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출근을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안 한다거나 그리고 뭐 그 나이트 교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태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점검 중이에요. 좀 기다리세요. 그런 식인 거죠. 굉장히 오늘 이상하게 방법은 아프네 뭐 하고 병가 내겠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방식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이제 LA항이랑 롱비치에서 터미널을 운영하는 업체의 관계자가 한 멘트가 있어요. 우리 평소에 절반 정도만 우리가 물동량이 돌아가고 예.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절반. 네. 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PMA라고 해서
그 항만 노조랑 같이 이렇게 협상을 하는 단체 협상을 여기는 그 단체 협상을 5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예. 네. 그게 지난해 7월에 끝이 났어요. 예. 그래서 지난해 5월부터 계속 협상을 해오고 있는데 네. 그 협상의 카운터파트가 되는 선사들이 모여 있는 PMA라고 하는 단체에서 우리로 치면 전경련. 맞습니다. 네. 그 서부 쪽에 있는 항만들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멈춰 있다. 그렇게 실제로 발표를 하고 있어요. 야. 아 요즘 그렇다. 요즘 그렇다. 큰일 미국 입장에서는 문제죠 이게. 그렇죠. 이게 뭐 미국 파업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그 미국 항만 창고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게 미국은 항만 노조가 2개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예. 미국은 사실 슬라이드 하나만 띄워주시겠어요? 예. 미국은 사실 커서가 안 나오네요. 미국의 대표적인 항구. 맞습니다. 네. 가 저는 파란 이- 동그라미인데 이 그림이 굉장히 많은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동그라미가 하는데 클수록 처리하는 물량이 많은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서가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 1번 로스앤젤레스 LA 항이죠. 2번 그러니까 1등, 2등 순위를 보여준 거예요. 크기도 제일 크잖아요. 네. 롱비치. 롱비치 왼쪽에 항구. 있는 맞습니다. 왼쪽 파란 서부 파란색. 맞습니다. 예. 왼쪽에 있는 사진 왼쪽에 있는 이 1번, 2번 LA랑 롱비치 항이 미국에 들어오는 전체 컨테이너의 한 60% 가까이가 이쪽으로 들어와요. 네, 네. 근데 그 말인즉슨 보통 이쪽은 아시아에서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는 통로잖아요. 예. 이만큼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시아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튼 지금까지는 아시아에서 공산품들을 값싸게 많이 들여오니까 네. 예.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거대한 섬이기 때문에 제조업이 별로 없어서 많이 수입해 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서부 쪽에 있는 이 항구를 주름 잡고 있는 게 ILWU라고 하는 미국 항만 창고 노동조합이라는 예. 곳인 거고 서부 쪽에. 맞습니다. 여기가 지금 태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치면 경기 동부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 건가? 자꾸 한국이랑 비교하지 마. 한국이랑. 거기도 보니까 뭐 그게 지역별 노조들이나 투쟁 조직이 있더라고요. 지역별로요? 네. 이거는 지역별 노조는 아닌데 이쪽이 조금 강성인 게 그 항만 노조가 2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ILA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이 멕시코만 연안이랑 동부 쪽에 있는 항만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데 주로 맞습니다. 이 서부 쪽에 있는 노동자 조합들도 원래는 이 ILA에 같이 산별노조니까 한 나라에 보통 산별노조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같이 속해 있다가 1937년에 독립을 했어요. 오래됐네요. 맞습니다. 그때 독립할 때도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세게 이렇게 파업하고 나와서 우리로 독립을 치면 했는데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건가 봅니다.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그 있을 것 안에 같은데 산별이 있는 건데 산별이 그렇죠. 하여튼 예. 분파돼서 나왔다. 맞습니다. 산별 안에서 분파가 돼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 서부 쪽 항만 노조가 훨씬 더 셉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여기가 임금도 더 높기도 하고 뒤에 설명을 조금 드리겠지만 아 그래요? 네. 아, 센데 가입하면 임금이 더 높아요? 여기 뭐 센데 가입한다기보다는 서부 쪽에 있는 그쪽이 사람들이 강하니까. 워낙 그쵸. 물량이 많고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움직이지 않았을 때 타격이 큰 거죠. 그러니까 빨리 그냥 올려주고 마는. 우리도 현대차 임금 잘 오르는 이유가 네. 여기는 일주일 놀면 피해가 크지만 네. 예를 들면 S차 같은 경우는 예. 좀 놀아도 그냥 우리 휴가 갔다 올 테니까 계속 파업하고 계세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먹히지 그렇죠. 않죠. 예. 그래서 사실 LA랑 롱비치항이 중요한 이유가 값싸게 만들어진 아시아 공장에서 만들어진 공산품들이 이 항구를 기점으로 해서 다 이게 미국 전역으로 퍼져 나가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미국 고속철도망이기는 해요. 예. 근데 다만 이 철도 네트워크가 잘 나와 있어서 눈에 보기 좋게 제가 가져왔는데 이 왼쪽에 있는 LA에서 출발을 해서 북쪽으로는 시애틀로도 가고 남쪽으로는 그러네. 휴스턴 거쳐서 플로리다도 가고 예. 그다음에 동부 쪽으로는 시카고로 내륙을 관통해서 시카고 거쳐서 뉴욕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싼 물건들이 퍼져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LA하고 저 LA 지역에서 받아서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고 다 그렇죠. 가는 거네. 맞습니다. 야, 엄청 물론 LA가 중요한 도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태평양 공장에서 거쳐서. 만들어진 값싼 공산품들이 들어오는 관문 같은 곳인 네. 거죠. 예. 그래서 팬데믹 때 그렇게 수요가 갑자기 폭발하는데 여기가 막히니까 공급망 자체가 미국이 무너졌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오이구야. 그래서 여기 있는 노동자들은 우리 없으면 미국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여기 그 서부 항만 노동조합의 그 인원이 사실 많진 않아요. 예. 2.2만 명 정도? 2만 명. 네. 2만 명. 근데 왜 파업하는 거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핵심은 임금이죠, 임금. 그렇겠죠. 나머지야.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원래 지난해 7월에 5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계약이 끝났습니다. 예. 그럼 5년 동안 임금이 같아요? 시간당 아니요, 임금이? 다르죠. 매년 얼마씩 얼마씩 올린다. 올릴 걸 5년 경제 개발 계획 하듯이 미리 정하는 모양이고.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예. 제가 거기 계약서가 있길래 따와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커서가 안 움직이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키패드로 한번 해보십시오. 키패드. 키패드로 하면 움직이나요? 키패드로 하면 그렇네요. 되네요. 네. 여기 보시면 2019년 6월 29일부터는 정규 노동 시간에 43.49달러. 저 무슨 말입니까? 임금 시급인 거죠. 시급. 시급이 43.49달러. 네. 시급이 한 5만 원, 6만 원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43.49달러면 6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거죠. 음. 2021년 3월부터는 46달러. 아하. 6만 원이 적용된다. 넘죠.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이게 경력직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해요. 4,000시간 이상인 사람이면 최근까지는 시간당 46달러를 받았던 거고 이제 경력 1000시간이 안 된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하면 33달러 정도를 받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임금이 사실 코로나 때 미국이 전체적인 임금이 많이 뛰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2017년 이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5년 동안 이미 계약된 걸로 했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확 뛰었던 그 임금 상승분을 본인들은 누리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테고 그리고 그 카운터 파트인 그 PMA 쪽에서 선사들이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계약 이제 단계적으로 오르긴 하겠지만 1.65달러 정도 올려주겠다라고 이제 카드를 내밀었는데 이제 1.65달러라고 하는 게 그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용납할 수 없는 숫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전 임금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임금 상승률이 한 4.5%, 4%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야 무슨 말이냐? 캘리포니아에서 임금이 지난해만 해도 7.5%가 올랐는데 예. 그 정도 올려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 우리 너무 모욕적이다. 라고 해서 둘이 세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하. 임대차 3법 4년으로 늘리니까 전세값 오르는 거랑 비슷한 거네. 그게 왜 이거랑 비슷합니까? 단위가 기니까 기간이 5년씩 하니까 한꺼번에 많이 올려야 된다. 계약을 갱신할 때는 많이 올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뭐 사실 계약을 했는데 그렇게 중간에 바꾸면 어떡하죠? 그럼 그럴 거면 계약을 매년 하든가 왜 5년에 한 그래서 번씩 중간에 바꾸진 하기로 하고. 않았죠. 바꾸진 않았는데 네. 사실 그 항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코로나 기간 때 그 해운사들, 선사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지 않았냐. 예. 본인들이 주장하기에는 전체 해운사가 전 세계 있는 해운사랑 해운사 관계자들이 한 5,2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660조 정도의 수익을 거뒀는데 우리는 목숨 걸고 우리가 일을 했지.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번 게 없다. 그 돈은 니들이 다 가져가고 왜 우리 월급을 안 올려주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 그렇게 뭐 주장하실 제가 근로자일 때는 그런 주장했었던 적이 있었으니까 주장할 만한 이해는 것 됩니다. 같습니다. 이해는 네.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어찌 됐든지 간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것도 맞으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최대한 올려줘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낮은 숫자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최근에 그 가파르게 오른 물가 때문에 본인들도 힘들고 화도 나는데 아무튼 더 그래서 그렇죠. 재협상하자. 맞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선사가. 아니 많이 벌기는 벌었죠 당연히. 네, 터미널. 뭐 예를 들면 한국 국적선사 같은 뭐 H&M 같은 경우에 예, 뭐 몇 예. 조 원씩 벌었는데 근데 지난해 영업이 운임이 10조였고 올라가니까. 그럼 그렇죠. 근데 지난 10년간 계속 적자였는데 그럼 적자일 때는 근로자들이 공짜로 일해주거나 돈 내가면서 일해줄 겁니까? 돈 많이 벌었을 때 그 돈 나눠주려고 할 거면 저한테 그러시죠.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그렇게 주장할 수도 그렇게 있다. 주장할 수도 있겠다 반론으로는. 여튼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많이 받았던 건 맞지만 코로나 때문에 임금이 이제 뛰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그 PMA 쪽에서 주장을 하기로는 그 미국 서부 항만 노동자들이 풀타임 항만 노동자의 평균 수입이 연로로 따졌을 때 21만 달러. 우리나라 네? 돈으로 치면 그래요? 2.7억 원 정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3억이야 3억 연봉이. 그 아시아인은 안 받아줍니까? 거기 아시아인은 야. 가기가 어려운가?
근데 힘들고 힘들고 되게 뭘- 위험하긴 하죠. 근데 이걸 크레인으로 그래요. 하지. 다 기계로 하지 그러면 사람이 등짐 하겠습니까? 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등짐까지는 아니겠지만 보통 저도 이렇게 항만에서 일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컨테이너를 옮기는데도 모두 다 기계로 하는 건 아닐 테고 그럴 중간중간에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보조를 하기도 하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저 일이 쉬운 일이면 저 월급 안 줄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그리고 또- 수급이 그렇죠.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컨테이너 하나가 한 화주의 물건만 들어가 있으면 뭐 그거는 그냥 컨테이너를 싣고 떠나면 되는 건데 그 안에 섞여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분류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여튼 그래서 위험하고 3억. 뭐 힘든 일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 상황에 봤을 때 벌써 이만큼 받고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가 특히 월급이 높은 겁니까? 서부 항만 쪽이 그렇대잖아요, 노조가 세서. 노조가 세서. 저 그 ILA 그러니까 그 멕시코만이랑 예. 저쪽 어디죠? 그 동안 쪽에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낮습니다. 이게 2017년 기준이긴 한데 그 ILA 쪽 멕시코만이나 동안 쪽에 있는 한만 노동자의 초급자 기준으로 시급이 22달러예요. 근데 그 당시에 27년도에는 서부 항만 같은 경우에는 29.49달러였으니까 뭐 7달러 정도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고 지금은 경력자의 경우에는 뭐 한 45불. 경력자인 경우에는 한 5달러 정도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그러면 월마트에서 캐셔 하는 분들은 왜 계속 그거 하고 있냐? 여기 와서 하면 조금 더 힘들 수는 있는데 뭐 더 훨씬 많이 벌 텐데 한 1년만 하고 2년 놀아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 일이 그럼 매우 힘들거나 그래서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나 혹은 기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노조가 아무나 안 받아주거나. 신입사원 뽑지 마. 안 돼. 라고 하고 있던가. 여기도 일자리가 그렇게 막 늘어나는 직종은 아닌 게 그 지난 4월에 한번 잠깐 짧게 파업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때가 뭐였냐면 주간 근무조가 나왔는데 나이트 근무조가 안 나온 거예요. 예. 그럼 그때 멈춰버린 거죠. 어쨌든 이거 일을 안 한 거니까 그건 파업이 되는 건데 그 당시에 그 이슈가 뭐였냐면 그 항만의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고 싶은데 회사 측에서는 그렇죠. 터미널 측에서는 선사들 입장에서 항만 자동화 설비가 있으면 굳이 이렇게 파업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프지도 않고 예.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근데 항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저게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둘이 부딪히다가 잠정 합의를 해서 서로 이렇게 일정 부분 양보를 해서 그 부분 넘어갔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일자리가 막 그렇게 늘어나는 직종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겠죠. 점점 더 자동화 되겠죠. 임금이 저 정도인데 일자리를 더 늘리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동화를 하지. 그리고 또 서방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에서 오는 물건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보통은 지금까지는 중국이었을 텐데 사실 미국이랑 중국이랑 부딪히면서 예. 이런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공산품들의 물동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부 항만 쪽에서는 사실 자동화로 그쵸. 인건비를 좀 아껴봐야 되겠다. 맞습니다. 서부 항만이 갑자기 그렇게 엄청나게 클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중국 세계의 공장이 된 중국이 있으면서 그 물건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물동량이 커졌던 거였는데 이제 그 관계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점차 쇠퇴해가는 상황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그런 기사가 꽤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동화도 지금 충분히 안 돼 있고 사람이 다 밥 먹으러 가고 안 내리면 물동이 원활하지 않을 테니까 회사 측에선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골치가 아픈 상황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물동량을 계속 돌려야 되는데 사실 예. 그래서 코로나 때 아예 막히면서 선사들이 어떤 방법을 썼었냐면 그러니까 서방만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가장 물류비가 적게 드는데 조금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막혀버렸으니까 파나마 운하를 건너가지고 휴스턴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저기 뉴욕항까지 들어가는 예.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많이 개척을 해놨습니다. 물류비가 조금 서부로 더 안 가고 들더라도 돌아가더라도 그렇죠. 항만 하역비가 비싸질 것 때문에. 잠깐 슬라이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예. 요 슬라이드가 더 보기가 좋겠네요. 보시면 이게 미국에 들어오는 컨테이너들의 물동량을 2015년 1분기를 기준으로 100으로 놨을 때 어떻게 네.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시면 이 전체 비중이 아니고 맞습니다. 변화만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이 파란색이 멕시코만 보통은 휴스턴항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여기서 쭉 이렇게 뭐 횡보를 하다가 2019년도쯤에 늘어나기 시작해서 코로나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있죠. 거의 160%까지 늘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트에서 적체가 생기니까. 맞습니다. 음, 대신에 서부 항만 쪽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서부 항만이면 그 LA나 이런 LA 쪽. 롱비치나 LA 항 잘안 그렇게 되니까. 대응할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고민은 사실은 뭐 거기서는 월급을 더 올려달라 안 된다 싸울 수는 있으나 이게 장기화되면 미국이 물건이 잘 수입이 안 되고 네. 그럼 지난번 코로나 때처럼 네. 또 막 난리 나는 거 아니냐. 그게 우리 걱정인 거죠 지금. 그렇죠. 사실 코로나 같은 거는 외부 충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고 예.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은 다시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미국 서부에 있는 항만 노동자들은 코로나 이전에도 비슷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뭐 예를 들면 2002년에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똑같이 이제 계약 연장을 위해서 이제 단체 협상을 하는 중이었겠죠. 네.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이 얘네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니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기 둔화가 오고 있다. 그걸 명분 삼아서 우리가 군대를 보낼 거야. 라는 그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군대를 보낸다고요? 네. 우와. 그만큼 무력 진압? 우리 무력 진압을 하겠다는 공권력 거죠. 투입. 그래서 그렇게 겁박을 할 정도였고 그리고 예. 실제로 법원에 얘네들 그 불법 파업하고 있으니 중지해달라고 하는 요구까지도 했었고 예. 그리고 그래서 당시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부가 개입을 해서 합의가 됐죠. 그리고 2014년도에도 있었어요. 2014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음 계약을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너무 이렇게 격화되니까 예. 당시에 백악관이 가서 중재를 해서 그때 당시에도 경기 둔화의 원인들이 니들한테 있다라는 비난을 미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받았었죠. 그러니까 정말 옛날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근래에도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을 했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부 항만 노조가 사실은 이게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미국 백악관 입장에서 빨리 나서서 중재를 해주면 좋을 텐데 미국 백악관 행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게 미국에 있는 항만 노동자들은 다 미국 사람입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선사들은 미국 기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겠죠. 예. 왜냐하면 미국에는 선사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둘이 예를 들면 협상을 해서 누가 이긴다라고 하는 걸 볼 때 행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국민이 이기는 게 좋죠. 예. 우리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아하.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중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외국 기업이군요, 다. 외국 기업이죠. 미국에는 선사가 없으니까. 대신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만청이 관리하는 터미널로 물동량을 컨트롤하는 구조인 건데 예. 대부분의 선사들은 유럽에 있는 선사들, 큰 선사들 다 유럽에 있잖아요. 유럽에 있는 선사들, 그다음에 뭐 아시아에 있는 선사들 예. 이런 선사들이 미국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거고 항만 노동자들 다 미국인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선까지는 허용. 계속 괜찮다. 두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경기에 큰 상황은 없는 게 물동량 자체가 코로나 때처럼 폭발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가에 큰 상황을 주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조금 상황이 심화가 되면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예. 그렇다고 하면 미국 행정부에서 나설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야. 뭐 근데 사실은 그들끼리 알아서 협상하는 문제이기는 하죠. 네. 문제이기는 한데 어떻게 얼마나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면 현대차 근로자들 연봉 많이 받는데 왜 파업이냐 뭐 이런 네, 얘기 할 때 네. 사실은 연봉 많이 받는다고 파업을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봉이야 뭐 받을 만하니까 받겠지. 예. 연봉 맞습니다. 많이 받는 사람도 파업할 권리는 있는 건데 다만 음. 그 연봉 많이 받는 게 그냥 자기 노동력으로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예. 충분히 적게 받고도 똑같은 일 하겠다는 분들이 줄 서 있고 이미 비정규직은 똑같은 일 하면서 적게 받고 있는데 구조 조정을 하거나 노동자를 교체하면 안 된다는 이제 그거에 기대어서 올라가는 연봉이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옳지 못하다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그냥 you fired 그럼 fire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산별 노조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 형태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산별 노조가 직접 그 선사들 협회랑 계약 그 협상을 해서 계약 구조를 완성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뭐 고용 같은 뭔가 거야. 좀 별도의 관행이 네. 있나 봐요. 파이어해도 월급은 그만큼 줘야 되는 뭐. 그 파이어하고 다른 사람 채용하면 예. 월마트에서 일하던 튼튼한 안기자 이런 애도 올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정도도 진짜 네, 만족합니다. 좋다. 할 텐데. 그렇게 안 이민자를 개방하면 참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미국 SNS에도 그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월급을 연봉을 그렇게나 많이 받는데 니들이 그 미국의 물동량을 이렇게 너희들이 볼모로 발목을 잡고 삼아서 있느냐. 태업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미국 내에서 그런 어쨌든 불만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뭐 그런 거야 본인들끼리 알아서 하는 문제이겠지만 예. 문제는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 거냐. 그렇죠. 사실 이게 관건이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항구가 조금 원활하지 못하다. 그러면 파나마 운하를 넘어가면 돼요. 네. 근데 최근에 문제가 뭐냐면 파나마 운하 그 딱 중남미 지역, 중미 지역에서 가뭄이 너무 심해서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파나마 운하를 넘어가려면 예.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돼 있죠. 예.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지. 저 예전에 한번 배워본 적 있습니다. 여기 태평양의 해수면이 낮잖아요. 근데 이 산을 넘어가야 되니까 아. 태평양에 있으면 배가 이렇게 쑥 들어오면 이 배를 여기다 올려서 이 물을 수로 닫고 맞습니다. 물 채운 다음에 그렇죠. 이렇게 물 채운 다음에 올리면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건데 야, 그냥 쭉 파서 쭉 가는 게 아니고 물기를 내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유, 파는 김에 깊이 파지. 저 뭐하죠? 이게 해저를 팔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예. 지표면으로 이렇게 계속 계단식으로 올리는 거죠. 중간에 산이 있었구나. 그렇죠.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내려가야 이제 대서양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문제는 여기에 쓰는 물이 이 가터가 맞나요? 가터? 같은 레이크라고 써 있는 것 가툰입니다. 같습니다. 가툰. 네. 가툰 레이크라고 하는 이 담수구에서 물을 가져다 씁니다. 네. 근데 여기가 가뭄 때문에 수위가 너무 낮은 거예요. 세상에 예. 세상에. 그래서 큰 배들을 그렇죠. 실을 수가 없어요? 운하에 넣어야 되는 물이 수면이 물이 낮아지는 부족하- 거죠. 부족하구나. 그런 거면 그렇게 되면 이제 큰 배는 배가 못 돌리겠네요. 가라앉을 수 있는 수면이 낮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시기에 이제 딱 실을 수 있는 그렇죠. 배. 제프 탄도라고 이게 심도가 50피트 정도가 되면 예. 요 정도로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이 낮아져 있어서 44피트 정도로 맞춰야 되는데 그러면 물동량의 한 40%가 줄어든다. 그렇겠네요. 하루에 한 37척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파나마 운하가. 그리고 심지어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이 숫자도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네, 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운임비가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사 입장에서도 화주들에게 야, 니네 그 컨테이너는 얼마씩 더 내야 돼.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비용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비용은 당연히 소비자들이 사는 물건에 반영이 되겠죠. 이 반영이 되면 그러면 물건값이 비싸지는 거고 그건 예. 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래서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미국 조지타운 대학의 한 그 경제학과 교수가 예. 설명을 하기를 비용은 20% 정도 올라간다. 예. 그러면 미국 전체 물가 0.15%포인트 정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물동량이 20% 비싸지면 그렇죠. 0.15% 정도 맞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더라. 네. 그래요. 용량이 그렇군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로서는 빨리 화주들이나 선사들이 음. 그냥 월급 올려달라는 대로 좀 올려주고 빨리 해결을 빨리 해결했으면 해줬으면 좋겠네요. 좋겠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운임비가 엄청 내려갔어요. 그거야 그분들 사정이고. 그러니까 화주 입장 좀 많이 좀 주라고 하세요. 좀 노동자들한테. 선사 입장에서는 네. 화주도 마찬가지죠. 화주 입장에서도 미국 행정부도 그렇고 화주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큰 화주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미 소매업체 같은 화주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빨리 백악관이 들어가서 중지해서 빨리 끝내라. 어차피 내가 월급 주는 거 아니지 않냐. 선사가 올려주면 돼. 돈 많이 벌었다며. 빨리 끝내고 싶은데 선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2년간 돈을 굉장히 많이 벌기는 했지만 예. 그 전까지는 굉장히 적자도 많이 받고 그랬죠. 그리고 최근에 운임비가 너무 떨어졌거든요. 코로나 기간에 대비해서 물론 그때가 너무 높았지만 80에서 90%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본인들은 또 이게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애매해. 그동안에는 돈을 못 벌었는데 지금 실적이 안 좋아. 근데 회사에서는 작년에 많이 벌었잖니. 월급 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주는 시점에서는 실적이 나빠지면 그게 참 회사 입장에서 어렵죠. 이런 사용자 마인드 같으니라고. 그래도 벌었으면 줘야죠. 약속인데. 벌었으면 줘야지. 근데 선사들도 네. 이렇게 해서 파업 계속하면 적체가 될 거고 적체가 되면 지난번처럼 운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난번에도 운이 올라갔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하역이 적체돼서 운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줄다리기 같은 게 서로 버티겠네. 선사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최대한 적게 주려고 버틸 때고 그래서 예. 물동량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행정부가 어차피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행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 노동자들 편을 들어주고 싶겠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문제를 푸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테고 사실 물가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반영을 할 테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여론은 빨리 해결하라는 네. 여론이 나오고 있다.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 빨리 해결하라라는 여론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처럼 그 소비재, 싼 예. 공산품 집에 많이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아서 지금 물동량 자체가 절반가량 줄었음에도 조금 지연이 있고 화주들이 불편을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꾸역꾸역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해요. 예. 물가에까지 영향을 주진 않고 있지만 이게 조금 심화가 되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빨리 해결을 해라라는 그런 여론이 높다라기보다는 쟤네들 일이 돈 많이 벌어지고 받으면서 왜 저러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비난 정도가 나오는 산발적으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물가는 진짜 미국 물가에 우리가 어, 관심을 가지니까 별의별 너무 비싸더군요. 뭐가요? 미국 물가. 아, 미국 물가가 비쌉니다. 제주도만 가도 진짜 비쌉니다. 아이스크림 한 컵에 6,000원을 받더라고. 제가 진짜 놀랬어요. 서울에서도 아이스크림 한 컵에 6,000원 하는 건 많이 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1,000원이면 좀 세긴 합니다. 무슨 6,000원이에요. 한 컵에 한 감귤 젤라또 이런 거 먹었습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이 한 스쿱 한 스쿱에 6,000원이라서 제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제주도는 물동량이 서울보다 많이 드니까 그래서 그렇죠. 비싼가 보다. 뭘 만들더라도 물류비가 들어가긴 하죠. 물류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기름값도 제일 비쌉니다. 기름값도. 제주도가. 배로 실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류가 중요하죠. 물류가. 좀 워낙 월급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 좀 그래야 팍팍 돌아가고 그래야 미국 물가도 좀 떨어지고 월급을 많이 주면 미국 물가가 떨어진다고요? 물동량이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 하역하는 그렇죠. 노동자들한테 월급을 잘 많이 올려주면 주면, 그거 해봤자 전체 미국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은 다행히 운임비가 떨어져 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러저런 문제들 운임비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나마 운하 쪽에서는 이미 할증료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가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당연히 더 받겠죠. 그렇죠. 이거 화주들한테 이미 비용 청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컨테이너당 뭐 300불에서 500불 정도? 네. 이런 것들 다 비용으로 반영이 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는 있는 거죠. 빨리 근로자들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 네.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다. 그 PMA라고 하는 그 화주 선사들 연합에는 HMM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상우 기자는 누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 대립에서는. 뭐 누구의 잘못이랄 게 있을까요? 다들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우선인 거죠. 근데 이해관계끼리만 싸우면 매일 싸워야 되잖아요. 전 인류가 칼 들고 이해관계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자고 사회적인 계약도 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룰도 있고. 그래 딱 보기에 상황상 여기는 진짜 좀 심하네. 예,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따져드네. 그런 걸 취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쁜 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급이 많긴 많네요. 아무튼 야, 좀 부럽다 그래도 월급 3억씩. 야, 근데 3억 벌어서 미국 물가 생각하면 네, 힘들 것 같지는 않으세요? 안 힘들 것 같습니다. 아닌가? 네, 그래도 3억 벌면 풍족하게 쓰려나요? 풍족하게 쓸 것 같습니다. 3억 벌면. 3억이면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근데 물가 수준 자체도 다르니까. 이게 잠깐 비교를 해드리면 2018년도 기준이어서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 항만 노조를 포함한 전체 그 직종의 평균 그 5년 차의 연봉이 한 5만 달러 정도였어요. 미국 근로자들 네. 물론 5년 차에 6천만 원 대략.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만 노동자는 코로나 이전 기준이니까 그게 21만 달러 정도였고 차이가 많이 났던 거죠. 그때부터도. 그때도. 그렇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 간격이 좁아지긴 했을 겁니다. 힘든가 봐요. 네.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차네, 현대차. 그러니까 힘들어서 20만 불인지 예. 아니면 그냥 노조가 있어서 20만 불인지는 잘 구별해야 된다. 뭐 힘들기도 했고 사실 서부 항만이 중국 시대 때문에 조금 많이 호황세를 누렸던 것도 있었겠죠. 예. 동부나 남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조금 낮을 테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시대가 끝나가는 와중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게요. 뭐 직업의 규천도 없고 다 각자 장단점이 있지만
힘든 일에는 사람 몸값이 좀 비싼 나라가 예.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힘든 일에 사람 몸값이 비싸려면 안 힘든 일에 일자리가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야 아유 이렇게 힘든 일 안 하고 나는 여기서 할래 그러지. 다른 일자리가 없으면 온 국민이 다 힘든 일에 몰리고 그러면 너도 싫으면 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몸값이 안 오르죠. 저도 힘듭니다. 네, 다음부터는 누가 잘못했는지까지도 네. 같이 취재해 그래요. 주십시오. 취재가 알겠습니다. 부족했어. 네, 누가 나쁜지를 그래. 얘기해줘야지. 우리는 그게 중요한데.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상훈 네. 기자님, 미국 서부 항만의 태업이 네, 벌어지고 이야기. 있어서 네. 조금 지켜봐야는 되겠지만 자칫하면 또 지난번처럼 네.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네. 이야기와 함께 미국의 항만 노조 이야기 또 뭐 파나마 운하 이야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더스탠딩도 힘들다라는 얘기를 꼭. 네. 일은 힘들다고 월급을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네. 일을 잘하고 그 결과로 돈을 잘 벌어야 그래도 월급은 많이 못 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주주들이 가져가는 거고. 예. 아까는 힘들게 일하는 직업에 월급이 많이 가야 된다고. 그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많아지면 그러니까 김상훈 기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가 많으면 여기 와서 힘듭니다 이런 소리 안 하고 그냥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바로 그게 좋은 세상이지. 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와서 힘든다고 해봐야 저 기자 썰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저희는 월급을 안 올려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